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간질간질하거나 뭔가 껴있는 느낌이 드는데 정작 거울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의외로 흔하지만 신경 쓰이는 눈 이물감의 원인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의 신대한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거의 70에서 80%는 바로 눈 이물감 때문에 오시는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증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중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만성적인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또 어떨 때는 이물감 증상이 큰 병을 잡아내는데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 하는 형태의 이물감도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물감 해결 방법, 그리고 병원에 와야 될 이물감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느끼는 이물감은 대부분 실제로 이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 표면이나 눈꺼풀 상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들을 정리해보면 눈이 마르는 건조증 자체만으로도 이물감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뻑뻑한 눈에 생기는 미세한 상처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눈꺼풀에 기름샘이 막혀서 발생하는 마이봄샘 기능장애, 또 눈꺼풀에 눈곱 유분이 많아지면서 눈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 등 건조증과 관련된 이물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적이는 분비물과 실눈곱 등이 나오면서 이물감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외부 자극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결막염이나 포도막염 등의 다양한 염증성 질환 역시 눈의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물질이 눈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눈썹이 눈을 찌르거나 빠져가지고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눈 안쪽에 결막결석이라고 하는 석회질이 쌓여서 생기는 일종의 생체 돌 성분이 눈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물질이 튀어 들어가거나 눈에 박혀서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초 작업, 용접, 철근, 돌 자르는 작업 등을 하시다가 숫에 나무 조각이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렌즈를 끼는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렌즈가 물을 잡아당겨서 이 나머지 표면들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져서 이물질이 느껴지거나, 또는 이제 렌즈로 인한 상처 때문에 또는 렌즈로 인한 염증 때문에 이물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렌즈를 끼고 잠을 자거나 오랫동안 렌즈를 비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다양한 이물감의 원인들이 있어요. 이렇게나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 진료를 보기 전까지는 이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겠고, 병원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있다면 이거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 먼저 인공 눈물을 활용하세요. 눈이 뻑뻑하고 이물질이 느껴진다고 수돗물로 눈을 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수돗물 속의 염소 성분, 그리고 눈물과 다른 pH, 또 수돗물 속의 여러 가지 미생물들 그 자체가 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순간 눈이 좀 시원해도 눈 속에 있는 점액층 성분이 날아가 버리면서 눈물이 나와도 눈에서 유지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러면 또 이물감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인공 눈물, 그 중에서도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은 보습력이 뛰어나서 하루에 3-4번 정도 규칙적으로 넣는 것만으로도 건조증의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고, 먼지 같은 가벼운 이물질의 경우에는 인공 눈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씻겨나가기도 합니다. 눈이 불편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보습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하면 더 안정적인 눈물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찜질 및 눈꺼풀 세정이에요. 보통 안과에 가면 온찜질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찜질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꺼풀을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은 눈 속에 기름샘이 녹아서 배출이 되는데요. 따라서 온찜질을 마친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공 눈물 한 방울을 넣어서 이런 눈물에 섞인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눈꺼풀에 남아있는 노폐물은 눈꺼풀 세정제를 이용을 해서 제거해주면은 깔끔하게 눈꺼풀을 유지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온찜질은 피부 온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그런 온도가 좋고요. 물수건이나 시중에서 파는 제품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기 전에 해주시면 되고요. 평소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낮에나 한두 번씩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속눈썹이나 짧은 머리카락 조각, 예를 들어서 머리 자르고 났을 때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도무지 정말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먼지나 털 같은 비교적 부드러운 이물질 중에는 윗눈꺼풀 아래에서 숨어가지고 이런 이물질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 준비물은 일단 깨끗한 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공 눈물이고요. 제가 촬영 전에 손을 씻어가지고 손이 깨끗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손 깨끗하게 씻고 따라해보세요. 먼저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눈을 뒤집습니다. 밑을 쳐다보고 살짝 뒤집으면 더 쉽게 뒤집히는데요. 그 상태로 드러난 면을 아래 눈꺼풀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좌우로 살살 흔들면은 이렇게 위 눈꺼풀 아래에 있던 이물질들이 빠지게 돼요. 물론 세게 박힌 경우는 빠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고 인공 눈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몇 방울 넣어주게 되면은 눈 안에서 분리돼서 돌아다니던 이물질들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눈을 뒤집어서 아래 눈꺼풀로 살짝 포개서 좌우로 살짝 움직이고 인공 눈물을 점안해서 혹시라도 눈 안에 굴러다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은 제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에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속눈썹이나 머리카락 조각, 먼지 같은 거는 가벼운 이물질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의외로 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럴 때만 급할 때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정말 중요하죠.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어서 눈이 굉장히 건조해지는데요. 이런 미디어 노출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줄이시고 피할 수 없다면 20분마다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깜빡 해주시면 좋아요. 또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렌즈 착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당연히 많이 마셔주시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음, 흡연 모두 눈물이 마르게 만드는 조건이니까 이런 생활 습관은 모두 교정을 해주시면은 이런 변화만으로도 눈에 대한 전반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물감은 반드시 늦지 않게 병원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눈 이물감이 통증과 동반된다든지 또는 눈곱, 충혈, 시력 저하가 같이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안과에 와야 되고, 또 거울로 볼 때 까만 동자 위에 하얀색 반점이 생기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라면은 결막염이나 각막염 또는 포도막염 같은 심각한 염증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예리하거나 딱딱한 이물질이 눈에 박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역시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안과로 바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흔하지만 어려운 눈 이물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물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동시에 꼭 안과에 바로 와봐야 될 형태의 증상도 감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